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분석 자료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벌써 200년도 넘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읽으시잖아요. 이게 그냥 로맨스 소설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19세기 영국 사회 모습이라든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같은 거,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탐구, 지금 시작합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줄거리 요약은 물론이고 주제, 등장인물, 또 문학 기법, 시대 배경, 현대적 의미까지 와, 정말 알차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설의 가장 큰 기둥이죠. 바로 오만과 편견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제목 그대로잖아요. 다시의 오만,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편견. 이게 딱 중심 갈등이죠? 네, 맞습니다. 다하 씨는 신분이나 부 때문에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엘리자베스는 청본 인상하고 또 위컴이라는 인물의 말 때문에 다하 씨에게 확 편견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오만과 편견이 그냥 두 사람의 성격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영국의 그 견고했던 계급 구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아, 계급 구조요? 네. 다하 씨의 태도에는 그 특권 계층의 어떤 의식 같은 게 배어 있고 또 엘리자베스의 반감에는 그 신분 차이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네요. 첫인상의 그 충돌 이면에 사회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고 보면 첫 만남에서 서로 너무 쉽게 단정지었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다하 씨를 그냥 거만한 사람으로 딱 보고 다하 씨도 엘리자베스 가족들 보고 좀 섣불리 판단하고요. 그렇죠. 이런 오해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가 소설의 큰 재미인데 그 과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결혼 문제 아니겠어요? 아, 그럼요. 19세기 영국, 특히 여성들에게 결혼은 낭만적인 것 이전에 사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자료에도 그 한정 상속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재산이 먼 남자 친척에게 넘어가니까 베넷가 딸들처럼 아들 없는 집안에서는 좋은 결혼이 정말 절실했죠. 네, 맞아요. 재산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소설 속에는 정말 다양한 결혼 모습이 나와요.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사랑 없이 결혼하는 샬롯하고 콜린스 커플도 있고 네, 있죠. 또 충동적으로 그냥 확 결혼해버리는 리디아랑 위컴도 있고요. 오스틴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당시 결혼 세태를 꽤나 비판적으로 꼬집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런 좀 현실적이거나 혹은 문제 많은 결혼들이랑 대비되면서 주인공인 엘리자베스랑 다하 씨의 관계가 더 돋보이는 거죠.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첫눈에 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자기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성장. 네. 특히 그 다하 씨가 엘리자베스한테 쓴 편지, 이게 정말 결정적이죠. 아, 그 편지요? 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평판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그 허영심을 정말 통렬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엘리자베스가 막 수치심을 느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다하 씨 역시 엘리자베스의 그 날카로운 지적 때문에 변하잖아요. 당신 덕분에 진정으로 겸손해졌다. 이런 말도 하고요. 네,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들어준 셈이죠. 엘리자베스는 다시를 통해서 자기 안의 편견을 보고 다시는 또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요.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진정한 관계라는 게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자기인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 엘리자베스 베넷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여성상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 원칙 딱 있고 당당하게 말하고 콜린스 총원 거절하는 거나 그 권위적인 레이디 캐서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 보면 정말 속 시원하죠? 네, 엘리자베스의 그런 지성이나 재치가 그냥 매적 포인트가 아니라 당시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제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주체성을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던 거죠. 오스틴은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여성도 남성처럼 동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자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거겠죠. 오스틴이 이런 사회 비판이나 인물의 섬세한 내면을 효과적으로 보여려고 쓴 특별한 문학 기법 같은 것도 있었을까요?
자료에 그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특히 결혼 시장의 허영심이나 속물적인 모습들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잖아요. 소설 첫 문장부터가 그렇죠, 뭐. 아, 네, 그 유명한 첫 문장. 그리고 또 자유간접 화법이라는 기법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작가가 마치 싹 사라지고 인물의 생각이나 목소리가 독자한테 바로 들리는 듯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자베스의 속마음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처럼 느끼면서 그 생각 변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오만과 편견은 단순 로맨스가 아니라 19세기 영국의 사회상, 특히 여성의 삶과 결혼의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담아낸 작품이고요. 또 오만과 편견이라는 인간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그 개인의 여정을 그린 아주 깊이 있는 작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 사이의 오해나 편견, 관계의 본질, 또 여성의 주체성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진정한 관계라는 건 서로의 다름이나 결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는 지금도 너무나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소설에서 엘리자베스는 분명 자신의 지성과 강인함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결국 그녀의 그 해피엔딩에는 다시라는 아주 부유하고 또 영향력 있는 남성의 변화와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성취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이 좋은 예외,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한계 속에서 남성의 도움으로 얻어진 어쩌면 좀 제한적인 성공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